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흥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게 된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946명입니다. 어제 15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99명, 수도권은 690명, 비수도권은 309명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며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뚜렷한 반전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 노력이 유행 확산 속도와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여 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충남은 9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조금만 더 유행 차단을 가속할 수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 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151개소로 운영 중이며 지난 2주간 48만 건을 검사하여 1252명의 숨은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검사까지 합하면 지난 한 주간 하루 9만 1000여 명의 의심 환자를 검사 중이며 이는 지난 11월에 6배가 넘는 검사량입니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방역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공격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유행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대응 체계도 계속 확충하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간 1만 명의 1만 병상의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수도권 긴급 대응 계획을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양적 목표는 상당 부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7,700병상, 전담병원은 1,700여 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450여 병상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 여유도 증가되어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200여 병상, 전담병원은 1,500여 병상, 중환자 병상은 164개, 특히 수도권은 80여 개의 병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병상 확충과 배정의 효율성을 계속 개선하여 대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하루 대기 환자는 96명으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를 더 줄이기 위해 와상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2개소 지정하였고 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등을 통해 특수치료 체계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3주째 시행하고 있고 내일이 예정된 종료일입니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이 다음 주 일요일 1월 3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한계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 방역 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한 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풍선 효과 문제로 건의되고 있는 일부 방역 수칙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무인 카페도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합니다. 여전히 현재 국면은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만남은 하지 않는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모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자로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힘든 한 해였던 만큼 가족과 친한 지인들이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어떤 작은 모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유행 특성을 보면 가족 간의 전파가 빈번하여 전체의 약 24%, 19세 이하의 환자는 약 44%가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청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전파되는 것이 추정됩니다. 특히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심 증상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시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새해에는 보다 희망찬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의 방역을 꼼꼼히 살피며 이번 대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세계 각국이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변종과 변이 발생에 대해서 국내로 확산되기 전에 반드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과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변종 차단을 위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국발 항공편을 일시 중지하고 또 격리 면제에서 발급도 중단하였습니다. 영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지금까지 했듯이 14일간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해제 전에도 진단검사를 1회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영국발 그리고 남아공발 확진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질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수도권에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신규 환자 목표치가 150에서 200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까지 연장을 하기로 하면서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급격한 확산은 억제하였지만 그렇다고 환자 증가세가 꺾이는 특별한 반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알값이라고 하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이렇게 떨어진 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현재 연말 연시 방역 특별 대책이 1월 3일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거리두기의 현재와 같이 강화하는 상태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고 이 강화된 방역 대책이 이 확진자의 증가세에 반전을 이루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였음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예, 장관님은 시간 관계상 먼저 이석을 하시고 남은 기자단 질문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12월 24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